네, 반갑습니다. 10월 12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. 자,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세로 잘 돌아서서 마무리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라오면은 일단 기분은 좋죠. 네. 전체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기도 했고요.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오면서 오늘 계좌 상황에서는 거의 신바람 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. 수급 동향만 살펴보면은 조금 우울하죠. 외국인들 매도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놈들이 올라간 거야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.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왔어요. 근데 크게 올라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했다.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정도 흐름이 나타났고요. 부담 없는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. 왜냐면 이번 만기일이 가장 큰 이벤트죠.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 내일 발표되는 CPI, 이제 오늘 저녁이죠.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벽에 알게 되는 이 CPI 지표, 그 다음에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져 있는 FOMC,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, 이 이벤트들은 지금 현재 모두 긍정적이에요. CPI 지표 긍정적이죠. 금리는 동결입니다.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. 중동 변수가 뭐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. 뭐 어디 시리아로 확전된다.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, 당장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. 그렇다면 10월 후반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. 차트 보도록 합니다. 자,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잘 올랐어요. 마감까지 잘 올라가면서 마무리됐습니다. 후반부에 약간 이제 제가 변수를 조금 생각했거든요. 마감일이니까 주가가 좀 내릴 것이다. 그래서 3시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막판에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확 밀어 올렸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상승적으로 베팅을 좀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. 자, 아침에 이런 상황, 상승하고 나서 횡보로 쭉 진행하는 상황, 그 다음에 후반부에 좀 밀려 내려가는 상황, 이런 상황들은 대체적으로 만기일날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상승 출발하고 나서 특별한 거 없이 계속 유지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주 지루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움직이게 되는데, 지금은 이제 상승을 아침에 했는데도 후반부에 한 번 더 올렸다. 이런 모양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때 많이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코스닥 지수 넘어가게 되시면은 마찬가지죠. 상승 흐름 이후에 쭉 횡보 진행. 근데 코스닥 쪽의 흐름은 크게 상승했다기보다는 그냥 살짝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으로 전환됐다 정도지, 코스피 같은 경우처럼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.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?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. 그 다음에 이런 중소형주 또는 개별주 위주의 모습들은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양봉 2번 연속 발생됐잖아요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어요. 대신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더 진행됐을 경우에는 2500포인트부터 저항이 나타나고 그랬죠.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, 860 정도 되겠는데요. 이 정도 라인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난 이후의 시점에서는 저항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.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중반부로 들어서게 된다라면 이제 큰 이벤트 지나가고 긍정적인 이슈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중동 상황이 뭔가 큰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고 아래쪽 지지라인대를 확보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뭐 부담 없이 10월 후반부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. 네, 자,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. 수급 보시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요, 이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갔죠. 근데 제가 오전에 해드렸단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팔 거라 그랬잖아요. 외국인이 살짝 매도가 나왔습니다. 물론 그것을 앞지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괜찮았지만, 여기 연기금 믿지 말자고 그랬죠. 연기금들이 마지막에 뚝 떨어지면서 매도 확장하는 모습이었고, 외국인들 매도 같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금융투자가 받아서 올려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, 뭐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은 뭐 개인들, 외국인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, 개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좀 많이 팔았고요.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가 있었죠.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900억,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570억 순매도.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. 뭐 특별한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금융투자의 매수가 매도에서 확 늘어났죠. 1,500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갑자기 1,000억 넘게 순매수로 바뀌었는데, 저런 모양새
요새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저점권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상승이 더 진행됐을 때 이런 가능성들 막 열어주기 때문에요.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. 거래소 쪽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% 올라왔습니다. 마지막에 힘을 좀 내더라고요. 마이너스권까지 좀 들어갔었어요, 장중에. 그러다가 막판에 팍 치고 올라가면서 네,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. 나쁘지 않죠. 네,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나쁠 거 없고요. 하이닉스가 무려 4%나 올라갑니다. 124,200원이요. 수익률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. 반도체 쪽에 계속 집중하세요. 일단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AI 반도체,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.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. 이 반등이 얼마만큼 연결될지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됩니다. 그래서 LG화학이나 SDI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. 그리고 얘들은 아직까지 시총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. 자동차 쪽은 그냥 보합이었어요. 이제 자동차까지 넘어갈 그런 어떤 수급의 여유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도 올라왔죠. 그 다음에 반도체 올라가죠. 그러니까 자동차는 약간 찬밥, 네,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쪽을 너무 미워하실 필요 없어요. 왜 내 거 안 올라가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들 다 있고요.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다 올라가게 될 테니까 자동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. 네, 은행주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.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. 다 올라갔죠. 떨어진 거 LG전자 살짝 떨어졌는데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. SK 많이 올라와서 마무리됐고요. 한국전력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. 네, 신경 쓸 거 없겠죠. 네, 그런 식입니다. 오늘 많이 내려간 게 없죠. 네, 많이 내려간 거 없이 전체로 다 올라갔고요.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조선주 쪽이 조금 밀리는 모양새인데 조선주 쪽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코스닥 쪽 넘어가서 보시면은요.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아침보다 상승폭이 좀 줄었죠. 아침에 말씀드린 게 여기 21선 저항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. 이 21선 저항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. 즉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 상승 반전은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죠. LNF도 마찬가지 위쪽 골이 좀 달아줬어요. 근데 요거는 위쪽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. 포스코 DX가 12.7%나 올라왔는데 요런 부분들은 또 요거는 더 봐봐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이제 21선 아예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상승 흐름이 더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. 더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횡보 흐름 또 하락을 크게 보일 만한 그런 건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볼 수 있겠죠. 알테오젠도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분위기는 좀 괜찮아졌고요. 뭐 JYP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SM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 조금 있었습니다. 뭐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은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전기전자 관련한 부분에서 네, 장비 관련주, 반도체 장비 이런 쪽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모습에서 나쁘지 않았다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쪽에서 2차전지, 반도체 장비, 반도체, 뭐 엔터주,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. 대신에 시총 상위가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대부분 상승 포인트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. 물론 크게 올라간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몇몇 종목에 국한됐을 거예요. 판단되고요. 만약에 그 중소형주까지도 강하게 올라가 버렸다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겠죠. 네, 자 등락신앙 살펴볼게요. 자,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1236개 종목이 오늘 상승 1240개 좀 되네요. 근데 아침에는 1300개가 넘었었던 것 같은데요. 조금 줄어든 모습이에요. 그리고 300개 정도가 하락세 보여줬고요. 거래소 쪽에서는 679개 상승 203개가 하락입니다. 그래서 거래소는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 등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플러스로 좀 바뀌는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대체적으로 중소형들이 조금 뒤로 밀리는 형태의 모습도 같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상승 하락률 보시면은요.
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. 폴라리스 세원, 테라사이언스 이렇게 세 종목 상한가입니다. 뭐 아시겠지만 뭐 등치가 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사마 알미늄 네 지금 강한 상승세 보여져 있고요. CCS 노르홀딩스 요것도 다시 움직이네요. 체시스 이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0% 이상 상승한 종목이 제법 많은 편이죠. 네 42개 정도 나와 있고요. 9% 이상까지 보시면 50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다. 네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그 전자장비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죠. 네. 자 이제 쭉 내려볼까요. 내려보면은 오늘 3.9% 아침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그죠? 네 아침보다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3.9% 4%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. 뭐 그렇게까지 나쁜 수치는 아니고요.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적당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오늘 시장 뭐 만기일이었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적당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자, 하락률 볼게요. 하락률 보시면 코스온, 그 다음에 손오공이 15%나 떨어졌네요. 스피어 파워, 신성 델타 테크에서 10% 이상 하락한 종목 제법 많네요. 네, 6개 종목이 10% 이상 하락했고요. 9%대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10% 이상 하락한 종목이 변동폭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석유 같은 종목들 있죠. 이런 것들 좀 떨어져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전쟁주, 네, 관련한 것들 조금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. 에너지, 뭐 이런 전쟁, 이런 관련주들이 좀 떨어졌고요. 고버스 쪽에, 인버스 쪽 종목군들, ETF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. 하락폭 볼게요. 1.18, 아침보다 조금 늘어났죠. 네, 아침엔 0. 몇 프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. 좀 늘어났어요. 그래서, 계좌 상황으로 본다라면은, 뭐 2.5에서 3%까지도 오늘 계좌 상승률이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, 그거는 이제,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하고요. 어쨌든 최소한 1에서 1.5% 이상은 무조건 계좌 상승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% 이상도 안 나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제 대비해서 1에서 1.5, 즉 뭐 평균적으로 한 2% 이상은 오늘 계좌 수익률은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.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레버리지 매수 들어왔어요. 금융투자 쪽 들어왔겠죠? 네,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. 삼성전자 순매수, 포스코 DX, 하이닉스 되어 있는데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, SDI, LG화학 이런 정도로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대차 조금 팔았네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기금 애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. 그죠? 네,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. 기관적 움직임은 일단 뭐 오늘은 수급 자체가 많이 들어온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움직여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순매수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삼성전자 조금 팔았네요. 하이닉스 매수가 580억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엄청나게 밀어버렸어요. 그죠? 포스코홀딩스, SK, 한미반도체 네, 대부분 보면 2차전지,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쪽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. 매도는 역시 2차전지, 네, 2차전지가 주를 이루네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 조금 매도 있고요. 그 외에는 뭐 물량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큰 걱정 없어 보입니다.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을 결정했다거나 아니면 주도주 어떤 종목으로 쏠려 들어가자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차츰차츰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반도체 쪽, AI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기대감 가진다라면 반도체, 그 다음에 장비, 소부장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.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무료방송이 있잖아요. 그때 또 해보도록 하죠. 저녁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됩니다. 네,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